유치원 생활을 잘 못 따라잡는다고 해요. 학교 적응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경계선 지능이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경계선 지능이 오히려 더 위험해요. 아이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혹시 경계선 지능인가 고민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서 우리 아이를 한번 파악해 보실게요.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계선 지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서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경계선 지능을 모든 국민 중 12에서 13%라고 추정을 한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이 10명 중 1명 이상이라는 얘기잖아요. 경계선 지능 아이들은 보육 현장이나 학교 현장에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말 그대로 경계선 지능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지능 검사를 하면 지능 지수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통상적인 지능 지수의 정상 범위가 85에서 115 사이예요. 지능 지수 100이라는 점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수준, 즉 딱 평균이다 라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100보다 낮다고 비정상인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검사 결과 지능 지수가 낮으면, 즉 지적 능력이 낮으면 지적 장애로 판정될 수 있어요. 지능 검사에서 아이가 70보다 낮은 점수로 판정되면 지적 능력에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많이 여쭤보시는 게 우리 아이가 지금 10살인데 10살이면 지능 점수가 몇 점 정도면 정상인 건가요? 이런 식으로 여쭤볼 때가 많이 있으세요. 이 지능 검사라는 것은 한 아이의 나이별로 나이가 먹을수록 점수를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의 또래들과 점수를 비교해서 그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 말인즉슨 5살 아이는 지능 점수가 몇 점이어야 하고 또 10살쯤 되면 몇 점이어야 한다. 이런 기준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지능 검사를 하는 그 당시 또래들과의 수준에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아이가 몇 살이던 간에 평균 수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85에서 115 사이입니다. 역시나 70보다 낮으면 지적장애의 기준이 되고요. 그렇다면 70부터 84점까지의 점수를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들을 경계성 지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 아이들은 장애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장애 아들이 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적 지원에는 해당 사항이 안 되고 그런데 정상 아이들보다는 아이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 아이가 경계선 지능인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일상에서는 손이 가는 아이, 잘 못하는 아이, 잘 못 따라잡는 아이 이런 대접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계속 쌓이면서 아이는 계속 속이 상하고 주눅이 들고 그래서 마음이 다치거나 아니면 이걸 과한 행동으로 표출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도 아주 어릴 적에는 아이가 조금 늦나 싶었는데 얼추 따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조금씩 크면서 일상생활에서 계속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다 보니 그냥 자꾸 엄마를 힘들게 하는 아이, 답답한 아이로 여기게 되면서 육아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또 아이가 커가면서 위험한 일들에 노출될 가능성도 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 지능의 여부를 최대한 빨리 어릴 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만약 아이가 경계선 지능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빠르게 그리고 적절한 치료나 교육을 아이에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가장 정확한 방법은 지금 당장 지능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에요. 그에 앞서서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어린 시기 때 보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지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한번 파악해보고 만약 아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최대한 빠른 시기에 지능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바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 영역별로 간단히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 대근육의 발달이에요. 대근육의 발달에 대해서는 어머님들도 비교적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이가 특정 시기별로 발달해야 되는 과업들이 있죠. 예를 들면 돌쯤 되었을 때 걷기가 시작이 되고 2돌쯤 되면 자기 앞에 있는 공을 이렇게 찰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돌쯤 되면 아이가 세발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의 대근육 발달이 지금 또래 수준으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두 번째는 소근육의 발달이에요. 몸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근육보다 보다 세밀한 행동들을 해낼 수 있는 게 소근육 움직임들인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손으로 하는 행동들이에요. 가위질을 하거나 숟가락질을 하거나 또 색연필 등으로 이렇게 선을 긋는 작업 등이 해당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역이었던 이 대소근육의 발달이 잘 따라가는지를 보는 이유는 지능검사의 영역이 언어성 지능과 비언어성 지능으로 나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추후 동작성 지능, 이 비언어성 지능에 해당할 수 있는 명령들이 잘 발달하고 있는지를 대소근육의 발달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 아이의 오래 보는 힘과 오래 듣는 힘을 체크해 보세요. 각각 시각적 주의지속과 청각적 주의지속이라고 하는데요. 시각적 주의지속은 일정 시간 동안 시선을 고정해서 무언가를 쭉 바라보는 능력이에요. 이 시각적 주의지속은 추후 학습할 때 가장 많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끝까지 다 보고 읽어야 문제를 풀 수 있고 지문을 끝까지 보고 읽어야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어른이 시키거나 지금 해야 하는 일에 일정 시간 눈을 붙이고 있는지 아니면 금방 흥미를 잃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각적 주의지속은 일정 시간 동안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를 경청하는 걸 말해요. 역시나 나중에 선생님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고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가 엄마가 말을 할 때 엄마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소리에만 주의를 집중하거나 주의가 짧게 이것저것 소리를 듣는지를 파악해 보셔야 해요. 만약에 아이에게 이지야 이거 아빠 갖다 주고 와서 로봇은 제자리에 정리해 이런 식으로 연속된 지시를 시켜보시는 거죠. 이때 아이가 이지야 엄마 봐봐봐 이거 아빠 갖다 줘. 그렇지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요거 로봇은 제자리에 정리해. 옳지 잘했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떨어뜨려서 이렇게 집중을 시켜가지고 지시를 하니까 지시를 해요. 하나하나 집중을 시켜서 끊어서 하면 하는데 연속적으로 시키면 이거는 잘 못한다. 이러면 아이가 청각적으로 듣는 걸 지속해서 유지하는 게 힘들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기억과 관련된 영역이에요. 엄마가 매번 말해주는 것도 계속 까먹거나 무언가를 가르쳐 줄 때 계속 까먹어서 자꾸 반복해서 가르쳐야 하는 경우. 그런데 사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엄마 말을 잘 까먹거나 흘려듣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역은 너무 정신없는 상황에서 또 막 바쁜 상황에서 까먹는 걸 말한다기보다는 평상시 좀 편안한 상황에서 아이가 기억력이 어떤 수준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영역은 추후 아이가 학습을 보다 잘 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무언가를 배울 때 잘 보고 듣고 그리고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번에 내가 배운 내용을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가 있어야 해요. 근데 이게 어려운 아이들은 공부가 하기 싫어지고 내가 아는 것만 하고 싶어진다든지 새로운 걸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유독 싫어한다든지 그리고 결국 조금 더 나이가 들게 되면 학습 상황에 대한 관심도가 확 떨어져서 겉도는 아이로 비춰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릴 적부터 늦다고 느낀다면 우리 아이에게 조금 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지생과 함께 경계선 지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의 경계선 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체크해야 하는 영역들을 한번 알아보았어요. 영상 도움되셨을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체크리스트를 영상에 올려드릴 테니 우리 아이의 모습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며 그럼 저 이지쌤은 다음번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